에어컨 전기요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 사용으로 매달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계셨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50년간 에어컨을 설치해온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들어주세요. LG에서 50년간 일하신 에어컨 전문가 무성 부장님의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잘못된 에어컨 사용 습관 때문에 많은 분이 불필요하게 전기요금을 낭비하고 계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더위를 참지 마세요.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을 사용 시간이나 온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에어컨 잘못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짧은 외출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을 끄고 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없는데 에어컨을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짧은 외출 시에도 에어컨을 끕니다. 하지만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이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에어컨은 껐다가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실내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희망 온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50년간 확인한 결과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끄는 것이 좋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등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제습 모드가 찬바람이 덜 나오므로 전기를 덜 소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방 모드든 제습 모드든 실외기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 에너지 소모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제가 5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습도는 낮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 습기를 날릴 때는 제습 모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기 절약과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에어컨 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안이 시원하지 않다면 바람 방향부터 잘못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설정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에어컨은 사람을 향해 아래로 바람을 쏩니다. 이는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는 느낌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냉기가 바닥에만 고이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더워지게 됩니다. 결국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더워요 라고 판단하여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전기만 낭비하고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은 항상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워 마치 냉장고 안처럼 시원해집니다. 이러한 공기순환이 이루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가 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에어컨 주변 공간에 장애물 두기입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가구 장롱, 냉장고 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 제대로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순환이 시작되고 이는 전기요금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에어컨에 숨겨진 절약 기능 활용하셔야 합니다. 수백만 대가 판매된 에어컨 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리모컨에서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버튼은 제가 5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합니다. 주문의 시간 켜놔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와 달리 오토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지뢰기 작동을 최소화하여 에어컨이 스스로 쉬면서 전기를 절약합니다. 이는 실내 온도와 습도, 심지어 사람 수까지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찾아 오늘부터 사용해 보세요.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있습니다. 리모컨에서 자동, 오토, AI 등의 글자가 적힌 버튼을 찾거나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등의 표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AI 모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I 모드도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AI 모드는 처음 30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므로 이 시간에는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끄고 켜지 마세요. 너무 오래된 에어컨의 AI는 똑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해도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하므로 이런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I 모드를 맹신하지 마세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너무 춥거나 덥다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모드는 특히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혼자 살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하지만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름철 전기세 절약의 핵심은 햇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진다면 원인은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아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것은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져 에어컨이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막는 것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효과적입니다. 현장 실험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의 2배 이상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2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입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진한 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하얀색,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아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지 말고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바로 에어컨 필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약하고 냄새가 나거나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필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전기세를 2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필터는 에어컨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는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 모든 과정은 10분이면 충분하며 20분이 한 달에 5만 원 이상의 전기세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먼지가 빨리 쌓이므로
2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부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따라와 주세요. 정부 지원금 활용하기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바로 정부가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1인 가구 약 29만원, 2인 가구 약 40만원, 3인 가구 53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 특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고 함께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여름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외출 시 에어컨 켜두기. 냉방과 제습 모두 구분해서 사용하기. 마법의 오토 버튼 활용하기. 햇빛 차단 및 필터 관리. 정부의 7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사람의 실천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